정유년이 오자마자 정유년이 잡히는군요. 정유연. 발음 확실히 하십시오. 최신술님. 정유년이 오자마자 정유연이 잡히는군요. 야, 이거 운명적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어쩜 이렇게 멋지게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병신년이 가고 나서 정유연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유연이 온대요. 네. 이 에피 제목 생각났다. 병신년이 가고 정유연이 온다.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정유연이 지금 그쪽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 그게 그 덴마크 쪽에서는 어쨌든 수배가 떨어져서 잡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또 좀 문제이기는 해요. 일단은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적색 경보? 그거를 지금 다 낸 상태, 적색 수배를 낸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게 바로 압송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정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 수배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바로 압송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뭐 한 72시간 정도 억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측근들이요. 그러니까 정유연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한 뭐 3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측근들 말에 의하면 뭐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저쪽의 스케줄 하에서 그냥 이쯤 해서 잡히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결론 속에서 잡힌 건지 그건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은 그 JTBC 이가혁 기자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알렸고 덴마크 경찰은 정유라를 불법 체류로 신고를 받아 체포를 했고요. 체포 당시에 처음에는 4명으로 정유라하고 아가하고 총 4명으로 얘기가 됐으나 최종 확인 결과 총 5명, 조력자 셋, 정유라하고 아들 5명이 잡혔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체류기 때문에 어쨌든 적색 수배 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에 지명수배 요청하는 데 있잖아요. 외교부가 서류 만들어 보내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야? 그 사이에 덴마크로 튄 거야. 덴마크에서도 앞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72시간. 근데 또 여기서 협조 공문 보내는데 보름 걸려버리면 얘가 덴마크에서 스스로 나와서 그 북유럽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이면. 늘 얘기하잖아. 한다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제 시간에.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아예 출국을 못하게 만들었던지 독일 쪽에 빨리 수배 내지는 체포 협의문을 보내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심지어는 JTBC 기자가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칠 만큼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와 해당돼 있는 현지 공관들은 체포에 전혀 힘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주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근데 참 묘한 게요.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독일에서 덴마크로도 못 가거든요. 이게 한다고만 하고 안 시켰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로 튀는 것까지가 가능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안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정유라가 체포된 것도 그 JTBC 그 기자 이가혁 기자가 그렇게 잠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잡은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묘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완영이는 이쪽에서 국회에서 그 간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유럽을 간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 간다라고 하는 일정이 사실은 덴마크가 있었다는 거야. 프랑스, 덴마크 뭐 등등 있었대. 그런데 지금 그 이완영이 말은 나는 안 갔어.
안 갔어, 나 의심하지 마. 거기서 니네 만나려고 했었지. 막 이러니까 안 갔어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안 갔어도 이쪽에서 이를테면 계속해서 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안 간 것 같아요. 이완영이가 거기서 도킹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쪽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완영이가 결국 도킹을 하려다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일종의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밀사로 뭔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렇죠. 위증 뭐 관련해 갖고 잡힐 때 잡히더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내밀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이 움직이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공식적 일정?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석연치 않은 게 국조 특히 간사이면서 전에 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완영이가 나가버리면은 국조를 연장할 수가 없어. 저는 이게 지금 도주 경로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귀국할 때 영국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국내의 소문은 독일에서 계속 있다가 도주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국내에 돌므로 인해서 국내 기자들이 독일로 다 대거 들어갔고 1인 미디어들도 서로 정유라를 잡겠다고 독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계속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종 잡힌 데는 덴마크에서 잡혔단 말이죠. 이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이유는 최순실이 입국하기 전 정유라의 도주를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조력자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 조력자는 국내 정보기관에서 함께 조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와 국내의 최순실과 그다음에 박근혜 패밀리들 간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정유라가 알잖아요. 직접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정유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지인과 국내 정보기관이나 또는 조력자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저는 새누리당 아까 말했는데요.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지가 지금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조특위 연장을 협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회의로 날랐거든요. 결국은 날른 상태에서 덴마크에서 사실은 만나서 무언가 하려고 했는 전달하고 거지. 접속을 하려고 했던 의혹을 지금 벗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순실 박근혜 패밀리가 정유라를 계속 컨트롤하고 케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고 특히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외교부가 거의 지금 돕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을 망명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분명히 난민 지위를 요청할 경우에 국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측면이 큰 프레임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의 희소식이 있다면 덴마크 경찰이 특검에 연락했던 것. 요건 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범죄자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범죄자 인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인도가 되겠지만 그 전에 아까 말한 대로 3일 이내에 만약에 인도를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으로 망명이나 또는 뭐 이렇게 가버릴 경우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특히 외교부는 지금 이제 대사가 직접 정 씨를 만난다고도 하는데 정 씨를 지금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돼요. 만일 그 사람이 만약 국정원이다. 외교관 신분이거나 국내에서 파견된 요원일 경우에 이 영향력은 또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정유라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또 강력한 또 그 추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미국에 빼돌려졌던 간호장교의 경우를 봤을 때도 그렇죠. 얘를 보호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 특히나 정보 관련된 기관 사람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빨리 이 사람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만약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뭐 적색수배 이 얘기만 나왔지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기간이 뭐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안 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권 무효도 안 된 상태인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그 체포의 순간은 그 JTBC 기자가 불법 체류를 신고한 걸로 단순히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분이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72시간 이후에 풀려나서 딴 데로 가는 그거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는 것이 국내 특검과 그쪽 덴마크 경찰 사이에서 인정이 돼서 이쪽으로 압송되어져 오는 것을 희망하고는 있으나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특검의 체포 기획설이 지금 안민석 의원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밝혀지고 있는데요. 초반에 어쨌든 안민석 의원 저기를 갔을 때 조력자 중에 EU 특수 경찰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찰에 의해서 계속 특검하고 소통이 됐고 그 특검하고 소통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이면 최종 외교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3주가 걸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노심초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안민석 의원이.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피를 하면서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어쨌든 조력자 중에 EU 특수경찰이 컨트롤을 해가면서 체포 시일을 맞췄다라는 게 이제 안민석 씨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쉽게 말하면 프락치가 하나 있었네요. 그죠? 뭔가를 너무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특검의 또 하나의 굉장한 성과로 지금 발표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유럽의 지도를 보면요. 독일이 이렇게 있어. 독일 땅덩어리가 있고 그 독일 남쪽에 스위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체코가 있고 왼쪽에 벨기에 또 프랑스 이런 식이고 왼쪽 위에 네덜란드 이렇게 있고요. 맨 북쪽에 덴마크가 있거든. 예. 그 독일과 국경을 달고 있는 네. 나라가 9개인가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 코어는 스위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위스 쪽하고 연관을 안 지어보려고 정반대로 도망간 게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스위스 근방에 놀고 있을 거다. 정유라나 최순실도 스위스랑 연관이 있는 그 근방에서 사실상 생활하고 있었던 건데 정반대로 도주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코어를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저인의 어떤 본능적인 심리 정반대로 뛴 거예요. 덴마크에 가가지고 시골 단독집에 붙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생각했겠지. 뭐 북극으로 얘가 도망을 치려고 덴마크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변방의 끝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못 찾아오겠지 했는데 JTBC 기자, 특히 JTBC는 완전히 이번 그 국정농단 관련한 최순실 사태에 관련한 최고의 공로를 연이어 계속 세우네요. 사실 이것도 기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독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공조 수사를 통해서 잡았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 된다 그러면 JTBC는 뭐 국정원보다도 더한 어떤 공신력과 대접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한 얘기 안민석 의원이 한 얘기랑 더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케어를 하고 있다가 특수경찰이 어느 순간 특수경찰도 배신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3주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절부절했는데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JTBC 기자가 그냥 경찰에 고소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급하게 잡힌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하나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덴마크가 아까 스위스 반대 방향으로 지금 튄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최순실도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덴마크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한 끼 식사를 80만 원짜리를 먹었네. 가서도 진상짓을 했네라는 것이 최순실이 국내에 오기 전에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순실이 덴마크에서 있었으면서 영국 공항을 통해서 온 이유가 덴마크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가기 전에 일이 도주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냐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 그거 겁니다. 플랜의 경로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정유라는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댕겼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정유년이 오자마자 정유년이 잡히는군요. 정유연. 바로 확실히 하십시오. 최신술님. 정유년이 오자마자 정유연이 잡히는군요. 야, 이거 운명적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어쩜 이렇게 멋지게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병신년이 가고 나서 정유연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유연이 온대요. 네. 이 에피 제목 생각났다. 병신년이 가고 정유연이 온다.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정유연이 지금 그쪽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 그게
그 덴마크 쪽에서는 어쨌든 수배가 떨어져서 잡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또 좀 문제이기는 해요. 일단은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적색 경보? 그거를 지금 다 낸 적색 상태, 수배? 적색 수배를 낸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게 바로 압송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건 건데. 정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 수배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바로 압송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뭐 한 72시간 정도 억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측근들이요, 그러니까 정유연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한 뭐 3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측근들 말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색 수배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에 지명수배 요청하는 데 있잖아요. 외교부가 서류 만들어 보내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야? 그 사이에 덴마크로 튄 거야. 덴마크에서도 앞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어요. 72시간. 근데 또 여기서 협조공무원 보내는데 보름 걸려버리면 얘가 덴마크에서 스스로 나와서 그 북유럽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이면. 늘 얘기하잖아. 한다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제 시간에.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아예 출국을 못하게 만들었던지 독일 쪽에 빨리 수배 내지는 체포 협의문을 보내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의하면 뭐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저쪽의 스케줄 하에서 그냥 이쯤 해서 잡히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결론 속에서 잡힌 건지 그건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은 그 JTBC 이가혁 기자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알렸고 덴마크 경찰은 정유라를 불법 체류로 신고를 받아 체포를 했고요. 체포 당시에 처음에는 4명으로 정유라하고 아가하고 총 4명으로 얘기가 됐으나 최종 확인 결과 총 5명, 조력자 셋, 정유라하고 아들 5명이 잡혔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얘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심지어는 JTBC 기자가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칠 만큼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와 해당돼 있는 현지 공관들은 체포에 전혀 힘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주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근데 참 묘한 게요. 여권이 무효화가 되면 독일에서 덴마크로도 못 가거든요. 이게 한다고만 하고 안 시켰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독일에서 덴마크로 튀는 것까지가 가능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안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정유라가 체포된 것도 그 JTBC 그 기자 이가혁 기자가 그렇게 잠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